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유흥주 전발 확진이 여전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고성에서 세팍타크로 전국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열기도 뜨겁습니다. 창원 산단에 있는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기탁했습니다. 2025년 개관할 창원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9일 경남에서 3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녕이 18명, 김해 12명, 창원 3명, 거제 2명, 진주와 함안이 각 1명입니다.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는 주말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8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심층 조사 중입니다. 김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 유흥과 단란주점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최근 일주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고성에서 9일부터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로 늦춰진 대회 일정에도 저마다 연습한 기량을 뽐냈는데요. 지난달 전국장사 씨름대회에 이어 연이은 체육대회 소식에 지역에서는 반가움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발기술로 하늘 높이 솟구친 공을 네트 반대편으로 넘깁니다. 반대편에서는 넘어오는 공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공격에 성공한 선수는 환호를, 수비에 실패한 선수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시합이 밀려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준비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떨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설레고 그런 기분입니다. 세팍타크로는 얼핏 보기에 족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공이 땅에 닿는 순간 점수를 읽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함께 진행돼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42개 팀, 300여 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참여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대한세팍타크로 협회와 고성군청이 5년간의 대회 MOU를 체결함으로써 작년에 1년을 거쳤고 올해 다시 또 2회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많은 홍보와 또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고성군 분위기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상권에 이번 대회가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고성군을 방문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숙박업소나 식당들은 지금 이번 대회만 해도 거의 다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적극 이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는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팬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민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 그들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약 36%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하루하루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재난지원금 주면은 뭐 다들 좋아하실 거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거니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사시면서도 굉장히 망설여져요. 돈이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적으시니까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돈이 좀 풀리면은 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국가 재산이 튼튼해야 국민도 잘 살거든. 그러면 자꾸 국비 손실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선거 재난용이 아닐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이 빚이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후세대에 빚덩어리를 남기는 것 같은. 나라가 좀 빚이 안 주고 잘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거에 큰 뭐 시민들이 그걸 더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재난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재난지원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기후 여건이 좋아 과실의 상태나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수확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300m 산등성이에 위치한 뽕나무밭. 나무마다 검붉은 빛깔의 오디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오디를 따는 농민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난해는 냉해를 입은 데다 과실이 빨리 익어 10톤 정도 수확에 그쳤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충분한 일조량과 강우량 덕분에 과실의 상태도 좋고 수확량도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5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열매도 많이 늘고 좋은 편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지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맛도 있고 힘이 뭐 많이 된다 해야 되나? 여러모로 뭐 좋은 것 같아요. 5월 중하순부터 한 달 정도 수확이 가능한 오디는 지금이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특히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돼 도시 소비자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디는 동의보감에 기록될 만큼 당뇨와 노화 방지에 좋아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도 따뜻해 오디의 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납품이 많아졌고 시세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는 킬로그램당 8,000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10,000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이곳 농장에 진주 오디 묘목을 사러 오는 사람의 발길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농사 물론 짓는 방법도 틀리겠지만도 이 지역에 진주 지역에만큼 농사 좋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뽕나무 재배를 해서 전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요 지역에 좋은 품종만 선택해서 묘목을 전국적으로. 하지만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수확할 과실은 많은데 정작 딸 사람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수확기에 비가 자주 온 데다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 힘들어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일단 오디 따기 체험과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익어서 떨어지는 과실을 보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익어가는 상태라 저희들은 또 손으로 이렇게 직접 따는 그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수확은 많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농가의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진주 오디.
풍년의 기쁨과 인력 부족의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권순일 LG전자 상무는 9일 창원시청을 방문해서 가전산업의 역사가 담긴 유물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전자레인지와 금성사 시절 냉장고 등 가전제품 20점을 창원시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기증받은 유물을 산업과 노동, 역사를 주제로 2025년 개관을 준비하는 창원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큰 기업들이 기업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아주 선구적이었던 그런 대표 유물들을 지금 기증을 해주고 계셔서 박물관이 완공되면 정말 창원이라는 게 이런 도시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유물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진해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남자가 생겼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죄질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령군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의령군은 의령발전협의회 등 8개 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서명을 받아 이건희 미술관 의령 유치를 바라는 군민 염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령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고향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원을 일괄 채용합니다. 채용 예정인 직정은 방과 후 학교 실무원과 교육복지사, 조리사 등 16개 직종 147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시험부터 모든 직종에서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가 진행되며 합격자는 8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로봇랜드가 있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에 마산소방서의 구산 119 안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는 사무실과 체력 단련실, 소방차고 등을 갖췄으며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기존 월영동에 있는 마산소방서 소방정대에서 출동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15분 이상 출동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된 김해 진영 본산리 중공업 지역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7일 지정 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8월 지정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악취 배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설치를 신고하고 1년 내에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 지역은 100만여 제곱미터의 화학 제품 제조, 폐기물 등 악취 유발 업종이 밀집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도 한국을 이전보다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얘긴데요. 마침 우리나라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올여름 모두 백신을 맞고 하루빨리 해외여행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